안녕하세요. 송지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내가 당사자가 된 형사사건의 진행 상황을 인터넷으로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성폭력 피해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입으신 후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하신 경우에 통상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은 처분 결과 등을 우편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택으로 사건 관련 우편물을 받기 어려우신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성폭력 피해 사실을 가족이나 동거인 등에게 알리고 싶지 않으시거나 고소한 사실을 알리지 않으셨을 경우에 자택으로 우편물을 받는 것이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는 있지만 그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수사의 진행 과정 전부를 문자 메시지로 통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고소한 지 시간이 꽤 흘렀는데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은 되었는지 등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에는 당연히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하셔서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혹은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도 매번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에게 연락을 하셔서 물어보시는 일이 번거로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내가 좀 더 편하게 내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형사사법 포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형사사법 포털 이용 방법을 함께 하면서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구글에서 형사사법 포털을 검색을 하십니다. 이 형사사법 포털 사이트는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고요. 법원이나 법무부, 검찰이나 경찰 등 형사사법 기관들이 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들어가시면 우선은 회원가입을 하셔야 하는데요. 회원가입을 하실 때에는 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필요한 인증서는 공인인증서나 혹은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민간인증서로도 가능하니까요. 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하셔가지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회원가입을 마치셨으면 일단 로그인을 해야 될 텐데요. 저는 오늘 간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민간에서 이용되고 있는 인증서 어떤 걸로도 인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로그인을 마쳤고요. 로그인이 잘 되셨다면 여기 보이시는 사건 조회 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형사사법 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안내인데요. 이 사이트를 통해서는 경찰 사건, 해양경찰 사건, 검찰, 공수처, 법원 사건 등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 표에 누가 조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사건을 조회할 수 있는지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경찰 사건의 경우 저희는 이제 성폭력 피해를 입은 고소인 혹은 피해자이고 저희가 조회할 수 있는 사건은 경찰에 입건된 전체 사건입니다. 그러면 경찰 사건을 먼저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경찰 사건 조회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이제 정보는 시도경찰청과 접수 번호입니다. 시도경찰청은 우리가 고소한 경찰서의 상급 경찰청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를 하셨다라고 하면 마포경찰서의 상급 경찰청인 서울특별시 경찰청을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경찰서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접수 번호인데요. 접수 번호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럴 때에는 이제 여기 또 써 있듯이 경찰서의 담당 수사관을 통해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기가 조금 어려우시다면 이 사이트 내에 접수 번호 찾기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걸 이용하셔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경찰청과 경찰서를 입력하시고 접수 연도, 내가 고소하거나 신고한 접수 연도, 그리고 사건과의 관계는 고소인 등이겠죠. 해서 검색을 누르시면 저희가 로그인할 때 사용되었던 인증서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통해서 일치하는 사건의 결과를 여기에 이제 현출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올해에 제가 고소인이 되어서 경찰에 사건이 진행 중인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왔는데요. 제대로 다 입력하셨다면은 여기에 이제 접수번호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접수번호를 확인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사건과의 관계는 고소인 등 선택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지금 이제 경찰에 사건이 진행 중인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제대로 입력을 하셨다면 그 사건이 지금 어떤 기관에 어떤 죄명으로 이제 접수되었는지 그리고 그 진행 상태가 어떠한지 뭐 수사가 진행 중이라든지 뭐 이미 처분되어서 검찰에 송치되었다든지 라는 등등의 사건 조회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 이 사건 번호를 클릭하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사건의 진행 상황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른 화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경찰 사건 조회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경찰에서 사건이 모두 이제 수사가 완료되어 가지고 검찰에 혐의가 있으므로 송치되었을 경우에는 그 다음부터 그 사건은 검찰 사건이 되기 때문에 검찰 사건 조회에서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네, 검찰 사건 조회 창도 비슷하죠. 여기서도 검찰청과 사건 번호를 알고 있다면 이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요 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와는 조금 다르게 조금 더 포괄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중부, 동부, 남부, 북부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관할청을 아시기 위해서는 아까 그 경찰 사건 조회를 통해서도 어느 검찰청으로 송치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만약에 모르실 경우에는 역시 이제 수사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건 번호를 모르시는 경우에는 여기서 사건 번호 찾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찰청을 선택하시고 사건 연도와 사건과의 관계를 입력을 하시면 네, 사건 번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화면은 이제 검찰 사건의 당사자가 좀 활용할 수 있는 화면이고요. 변호사의 경우에는 또 별도의 사건 조회 시스템이 있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제 변호사가 이용하는 조회 탭 역시 유사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입력하고 사건을 검색하는 것인데요. 제가 한번 제가 진행했던 사건을 여기에서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시다시피 이 사건의 사건명과 현재 진행 상태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사건 번호의 밑줄이 있는데요. 요걸 클릭하시면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좀 시간이 지난 사건이어서 이미 검찰의 접수, 수리, 수사를 거쳐서 처분까지 완료된 사건입니다. 보시면 어떤 검사실에서 어떤 검사님에 의해서 사건이 진행됐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죄명과 그 죄명에 해당하는 처분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성폭력 범죄 이제 처벌특례법에 따라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죄 그리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죄로 고소가 되었던 사건인데요. 촬영 반포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혐의 없다는 처분이 나왔고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어서 피의자를 구속하지는 않았지만 재판을 구한다. 형사법원으로 재판을 구한다는 구공판 처분이 내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검사가 보완 수사 요구를 했는지 그 보완 수사 요구의 내용은 무엇이었고 그 내용을 이행한 결과는 어떠했는지도 이 화면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사건도 보완 수사 요구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해당하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이 시스템은 수사기관에서 일일이 입력을 해야 이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건의 이제 사경이 이 보완 수사 이행 결과에 대해서는 이 사이트에 입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이 정도인데요. 당사자가 검찰 사건 조회를 했을 때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드리는 것이 이제 피해자가 직접 검찰 사건을 조회했을 때 확인하실 수 있는 이제 화면인데요. 피해자나 고소인의 경우에는 좀 더 상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제 변호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도 담겨져 있지만 경찰이 검사에게 어떻게 송치하였는지, 송치 일자가 무엇인지 등등도 나와 있고요. 사건 관계인 조사 내역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피의자 김땡땡 씨에 대해서 1회 조사가 언제 진행됐고 2회 조사가 5개월 이후에 진행되었던 내용도 다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소인인 경우에는 사건 번호 이력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처음에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이 사건이 사건 번호 이것으로 접수되었다가 이후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옮겨졌고 또 그 이후에 구공판 기소되어서 사건 번호가 이러이러하다. 이것은 이제 법원 사건 번호인데요. 사건 번호가 어떠한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요. 결국에는 기소가 되어서 법원에 어떤 사건 번호로 접수가 되었는지를 알아야 이후에 법원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등도 확인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잘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검찰 사건까지 조회를 마치신 이후 이제 검사가 법원에 이 사건을 기소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법원 사건이 되어서 법원에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이 사이트에도 법원 사건 조회라는 이제 탭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한번 눌러보시면 네, 법원 사건 조회를 할 수는 있는데 이 사이트에서는 피고인과 재정 신청인 이외의 법원 사건 조회는 어려운 것으로 나옵니다. 이 이제 피고인이 아닌 경우에는 피해자나 고소인인 경우에는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이라는 사이트를 또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